중국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표준어가 아닌 상하이어로 대화를 한다? 똑같은 메뉴인데 전혀 다른 메뉴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커피 마시려고 현금 냈는데 오히려 직원이 당황한다면. 자, 중국에서 살아보면 단순히 언어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살면서 언어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실 때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UCSS 빠꾸입니다. 중국 주재원, 유학과 같이 중국에서 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하는 오늘의 영상, 바로 중국에서 실제 생활하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히 언어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기에 주재원이나 해외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장벽과 복잡한 방언들입니다. 사실 중국어 배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데 방언까지.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광동 등 지역별로 방언이나 억양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같은 한국에서조차도 사투리가 심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충유빙이라는 중국의 파 요리가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 가면 전혀 다르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기가 다른 경우가 많다 보니까 파파고의 사진 번역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상하이에서 택시를 타게 되면 여러분들이 책으로 영상으로 배웠던 표준 중국어가 아닌 상하이어를 쓸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 표준 중국어와 상하이 지역 방언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중국 상하이에서 택시를 타서 표준 중국어로 징안스를 말했지만 기사님은 상하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음이 전혀 달라 알아듣지 못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간다면 어찌됐건 어떻게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한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에는 여기에서 내려주세요, 请在这里停车。 와 같은 표현을 익혀두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복잡한 행정 비자 문제입니다. 한국과 같을 거라 생각하고 비자 연장이나 은행 계좌 개설하러 그냥 갔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헛걸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이나 거주증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도 굉장히 많고, 대기 시간이 긴 것은 덤, 여기에 번역 공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통장 하나 만드는데 3시간이 걸린 분도 계신데요. 은행 가서 계좌 개설하려 했더니 거주증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 직원이 영어 소통이 안 돼서 진짜 애먹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출입구 관리소 갔다가 공증 서류가 빠져 있다고 해서 또 뛰어다니 하루 종일 걸렸던 일이 있었는데, 절대 한국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행정이나 비자는 미리 꼭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개인 공간이나 위생관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숟가락, 젓가락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나 큰 소리로 통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줄을 서지 않거나 밀치는 것에 매우 관대한 편이지요. 실제로 버스에서 줄 서는데 갑자기 밀치고 먼저 타는 사람이 있어서 화가 나서 뭐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위에서 이게 뭐 어때서 라는 반응을 보였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당당하게 줄을 서주세요 请排队。 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화 스타일이나 호칭의 차이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체형이나 외모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도 하고, 친한 사이일수록 굉장히 다이렉트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인 친구가 너 몇 킬로야?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건 정말 내 스스로 잘 적응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음식과 식재료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리자마자 딱 알겠죠? 바로 향신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남아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현지 음식을 시킬 때 종업원들이 먼저 고수 빼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고수나 허브, 양념을 빼달라고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요리는 기름을 많이 쓰고 MSG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속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수 빼주세요 不要放香菜。 라는 표현은 알아둬야겠죠. 또 한 가지, 중국의 요리들 대부분은 이 뼈와 머리 등이 통째로 들어간 음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식당에서 닭볶음탕을 시켰는데 닭 머리부터 발까지 다 썰어서 나왔다는, 조류를 무서워하는 저로서는 중국 요리들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인마트에서 한국인의 음식들을 가득 쟁여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터넷의 제한적인 사용과 금융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저희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는 중국의
만리방화벽. 이 만리방화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편하게 쓰고 있는 카카오톡,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은 중국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VPN 없이 카페에서 일하려다가 구글 차단당하고 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들 정말 많아요. 심지어 VPN을 써도 서버가 불안정해서 스트레스만 받는 일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VPN을 알아보고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이나 결제 시스템의 차이인데요. 중국에서는 현금 사용은 거의 하지 않고 모바일 QR 결제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려고 현금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오히려 당황하며 거스림돈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지난번 저희가 공유해드렸던 알리페이 사용법 영상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여섯 번째, 주거 환경과 물가 그리고 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월세가 한국의 대도시만큼 혹은 그 이상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중국 대도시 물가는 진짜 상상 초월이에요. 심지어 외국인의 경우 집 계약할 때 특히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중국인이 아닐 경우에는 보증금을 2개월, 3개월치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료를 훨씬 비싸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중국인 친구가 같은 집을 보러 갔는데 이 가격 차이가 매우 컸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중국의 임대계약서의 경우 정말 빼곡하게 한자가 가득합니다. 문서가 워낙 길고 놓치기 쉬운 조항이 있는데 퇴거 시 보증금 돌려받기 애매한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일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퇴거할 때 집주인이 집 상태가 안 좋아졌다며 보증금을 무려 30% 공제했는데 계약서에 보증금 환불 시 자의적 30% 공제 가능 항목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중국어를 잘 아는 지인이나 중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함께 방문해서 조언을 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살이를 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이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지 정리해드리자면 기본 중국어 회화, 방언 조금이라도 공부하기, 공식 기관 방문 전 필요한 서류 리스트 미리 확인하기, 계약서 한자 꼼꼼히 확인하고 번역 앱 적극 활용하기, 제대로 된 VPN 준비하기, 안전한 택시, 중고거래 앱 사용하기, 중국인 현지 친구 사귀어두기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활하기 전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 알려드린 이 영상도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국에서의 실제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난간에 부딪힐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적응하고 언어를 더 공부해두면 해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생활하면서 쓰는 인터넷이나 업무에 필요한 인터넷을 쓰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UCSS는 국경 없는 인터넷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서비스로는 높은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기 마련인데요. UCSS는 가성비보다는 제대로 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업무 효율이 중요한 주재원 고객님들이 많이 선택하고 계시죠. 이처럼 중국에서의 원활한 인터넷 환경은 장기 체류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쪼록 중국 생활 잘 준비하시고 미리 대비해서 더욱 수월하고 편안하게 중국 생활을 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인터넷의 자유 UCSS